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드릴 첫 번째 작품은 지존 신마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신무대륙, 이곳은 무인들의 세계, 무인의 일격이 바위를 쪼개고 파도를 가르며 가장 높은 곳에 군림하는 무제는 바다를 뒤집고 하늘을 무너뜨린다. 신무대륙의 무인은 총 9개의 경지를 거치는데 상급 무사, 2급 무사, 1급 무사, 상급 고수, 2급 고수, 1급 고수, 절정 고수와 무신, 그리고 무제, 주인공은 성산의 가장 뛰어난 천재로 30살에 이미 1급 고수의 반열에 올랐고 성산 역사상 가장 뛰어난 최연소 고수였지만 스승님이 봉인까지 걸어둔 술을 몰래 마시고 다른 세계의 아이의 몸으로 환생하게 됩니다. 네, 이 작품은 천재소년 임소호는 태을 성수를 훔쳐 마신 탓에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신세가 처량하고 고아소년의 몸으로 환생하게 되고 무공 실력으로 우열을 가리는 세상에서 무공을 수련할 수 없는 몸이었던 소년은 임소혼의 영혼이 몸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수련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중증을 앓고 있던 누나를 위해 그리고 전생의 뛰어난 실력을 되찾고 세상의 정상에 서기 위해 임소호는 가진 고난과 역경에 맞서 싸우는 무협 작품이고 작화는 77화까지 나온 작품이며 면역성이 있으신 분들에게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작품은 마법사 무림의 가다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평생을 마법사로 살아온 주인공은 유일한 7서클의 대마법사였지만 7서클의 한계에 부딪혀 조금씩 의지가 줄어가던 중 어느 날 보다 편안한 잠이 들게 되는데 눈을 떠보니 어린아이의 모습이었고 그곳은 자신이 알던 마법의 세계가 아닌 무림의 세계, 말도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둘씩 배워가며 성장하게 됩니다. 네, 이 작품은 7서클의 대마법사 미드란, 그의 나이 78세, 잠을 자고 깨어보니 만화가 모두 사라져 있게 되었고 더군다나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어린아이로 변해 있었다. 과연 미드란은 과거의 만화를 되찾아 9서클의 대마법사가 될 수 있을까? 무림에 간 대마법사의 고구분투 이야기이며 작화는 72화까지 나온 작품이며 볼만하니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작품은 천존 도시의 재림하다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허영심이 가득하고 악질 중의 악질, 강준우 주인공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가족들에게 항상 누만 끼치는 존재였는데 어느 날 강준우가 한 명문세가의 자제를 건드려 그의 가족은 죽음이라는 빅을 맞이하게 됐고 강준우는 후회와 자책에 빠져 살게 되는데 5천년 뒤 그는 수성계에서 유명한 장미천존으로 거듭나며 신선이 될 수 있는 문턱에 이르게 되는데 그는 지난 날의 모든 수행을 포기한 채 5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20살이었던 그날로 타임슬립하게 됩니다. 네, 이 작품은 지난날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뉘우치며 전생의 여한을 풀기 위한 강준우의 현대판 선인 전설 내용이며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리트라이 다시 한번 최강신선으로 라는 작품과 비슷하며 작화는 52화까지 나왔고 이 작품도 면역성이 있으신 분들에게만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소개드릴 작품은 옥타팡 소드마스터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윤광중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 8명에게 폭행당해 혼수 상태에 빠진 주인공이 9개월 만에 깨어나지만 부모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분신자살했다는 것을 듣게 되고 그로 인해 폭행 사건이 재조명받아 사건을 덮으려 애쓰던 가해자들이 처벌받지만 세상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 주인공은 철저한 외부와의 단절로 자신을 숨겨버리게 됩니다. 네, 이 작품은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문 밖을 나서 본 적이 없었던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 문을 열고 밖을 나갔는데 옥상 정중앙에 꽂혀있는 거대한 검, 그 검을 통해 신의 목소리가 전해 들려오게 되고 강해지는 법은 간단해. 검을 들고 뛰어, 그리고 휘둘러 지칠 때까지 그것뿐이다. 주인공이 강해져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8명에게 복수를 하겠다며 세상에 공표하게 되고 작화는 21화까지 나온 작품이며 재밌으니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될 작품은 북검전기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집단 밀리아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 중원의 고수들이 모여 만들어낸 북천문. 북천문의 강력한 투쟁으로 밀리아는 서서히 그 모습을 감추었고 북천문은 중원의 평화를 대표하는 집단으로서 강력한 위용을 과시하게 되었는데 평화가 길어지자 중원의 고수들 사이에서는 북천문에 대한 은밀한 시기가 생겨났고 결국 북천문의 4대 문주인 진관호는 배신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차국의 끝을 맞이하게 되고 모두가 떠난 북천문에 홀로 남은 진관호의 아들 진무원은 무공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알지 못하는 어린 소년, 그러나 남몰래 아버지가 전수한 고호를 통해
북천문의 벽에 새겨진 무옹을 익히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소녀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작품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무공조차 배우면 안 되는 주인공은 남들이 모르는 한 가지, 마지막 남은 북천문의 최고 무공 비급은 북천문의 성 자체였고 북천문 성 자체 벽에 새겨진 의미 없는 문양들, 빛이 닿으면 문자가 되는데 이 신비한 문자는 오래전 전쟁에 휩쓸려 멸망한 월하국의 문자. 다른 이들이 보기엔 그저 의미 없는 문양으로 보일 뿐이지만 주인공만 알 수 있는 비극으로 남들 몰래 힘을 길러 나중에는 절정고수가 되어 복수해 나가는 작품이며 작화는 39화까지 나왔으며 정말 재밌으니 추천드립니다. 재밌게 보시고 저에게 힘이 많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